예, 지난 시간까지 이 북한 문제, 남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치권 밖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하죠. 언론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너무 그 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실제적으로 북한의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양 자본주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소개도 했고, 또 직접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온 사람들이 나눈 얘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인식하는 대로 북한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공감이 되는지. 그러나 역시 뭐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개방과 개혁, 개혁과 개방. 그 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이미 썼던 말인데,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해가지고 개혁과 개방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온 세상에 소위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 중앙아시아하고 동그라파 일대 뭐 해체될 때 다 그래 뭐 고르바초프 말이 100번 맞다 하고 이제 다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나라는 안정되게 그저 뭐 조금씩 발전해요. 느리긴 하지만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저렇게 개혁이 안 되고 있는데 참 뭐 딱한 노릇이죠. 우리가 알 것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 있는 보수 진영 사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이 아니면요, 다 개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야. 천국이라면 뭐 개혁할 게 없지만은 천국이 아니면 끝없이 개혁을 해가지고, 저는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다 좀 미흡하다고 보고,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좋게 보는 그런 철학이 있다면요,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당시 아주 진보적인 학자예요. 이분이 공리주의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공적인 이익을 가져온 사람이 그만큼 누리게 해야 된다. 또 그러면서도 그의 최종 결론은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 소수가 아니고 1%, 2% 이런 게 아니고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 말이 참 오랫동안 마음에 있어서 물론 뭐 그렇게 되는 사회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거기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출발은 해야 돼요. 방향을 바로잡고.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천국이 아니면 개혁의 여지가 있다, 개혁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개혁할 수 있는 거 개혁해야 돼. 저는 그래서 개혁합니다. 개혁주의 목사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야. 보수 이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보수 무슨 보수? 뭘 보수할 건데? 뭐 치킨 많은 게 있어서 보수하지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기득권자들이 보수하지만 역사에 보수가 개혁을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완급의 빠르고 느리고 차이가 있지만은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개혁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혁을 어차피 개혁될 때
그 개혁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고 절충하고 대화하고 이런 열린 마음이 그 좋은 마음이지, 보수적인 사고와 폐쇄적인 그 정책, 그런 거는 발전이 안 돼요. 진보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다 어떻게 개혁을 하다 보면요, 다소 어려운 점도 있고 다소 불편하거나 때로는 아직 적응이 안 됐을 때 혼란스러운 그런 면도 있죠. 그래도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도 고르바초프와 함께 개혁과 개방으로 빨리 갔으면은 벌써 안정됐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면요, 못된 성품이 하나 있는데 체면하고 자존심. 이거 참 곤란해. 그렇다고 뭐 자존감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또 억수로 세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체면 때문에 차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그 말을 못하고 엉뚱한 게 뭐 주체사상, 좋아요, 말은 괜찮아. 주체사상 말이 우리가 러시아 공산주의 필요 없고 중국 공산주의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우리 시기의 사회주의로 간다. 가려면 잘 가든지 바르게. 그런데 제가 하는 대로 사회주의라는 건요, 젠틀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투명해야 돼. 투명하고 정직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회주의는 좋은 점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 북한처럼 됩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뇌물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체제라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나. 그래서 저는 범사에 남들보다 뒤처져 가지고 태보 보수 하는 것보다 극우파 뭐 이래 하는 것보다는 급진적인 거는 곤란하지만은 다소 진보적이고, 그리고 좌파 우파 너무 그런 거 눈치 보지 말고 거의 중심에 서서 약간 진보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나는 기독교인들이 극우파로 안 갔으면 좋겠어. 중심에 서서 좌파 우파를 함께 아우르는 다 수용되는 그런 넉넉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 극우파로 기울어져 가지고 태극기만 흔들면 그게 뭐 무슨 애국인 줄 알고 빤스 목타나 따라다니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이를 빠르게 인식하고 아주 용기 있게 개혁과 개방을 하게 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도 자유하게 됐죠. 그 따라오는 모든 작은 나라를 다 책임도 못 지면서 거느리고 있다가 다 풀어주니까 다 자유하면서 다 발전하고 있잖아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들은요, 첫째 자유하고 둘째 발전한다는 거예요.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근데 북한이 끝까지 개혁도 안 하고 개방도 안 하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 고립되는 것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남한이 겁을 먹고 맨날 미국 무기를 사다가 재는, 이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뭐 대체로, 최선을 다한다고 보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미국 무기를 너무 많이 사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한미연합 뭐 을지 훈련, 뭐 독수리 훈련, 무슨 키 리졸브 하면서
물론 뭐 공격 연습이 아니고 방어 훈련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이 볼 때는 기분 안 좋은 거지 그게. 뭐 만났을 때는 뭐 평화 어쩌고 해놓고는 맹 돌아가서 미국하고 함께 북한 때려잡는 훈련이나 하고 자꾸 미국 무기나 사다 제거하는데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럼 북한이 핵 삐진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저 사람들 민감하다고. 우리는 뭐 은필 아니야. 우리는 한반도 전체 평화를 위해서 북한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훈련한다. 그게 북한 사람이 그게 믿어지겠냐고. 자기들이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내 놈도 내 놈 같겠지 하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미국 앞에 양해를 딱 구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이왕 대화가 모처럼 시작됐으니까 충분히 대화가 돼가지고 우리끼리 완전 불가침 조약이 성사되고 우리가 영원히 놓지 않을 손을 잡았을 때까지 훈련이고 뭐고 무기 구입하는 거 중단하겠다.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보류하고 약간 딜레이 될 테니까 그거 그리 이해하시고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죠. 왜 미국 앞에 가면 절절 매고 예서만 하는 거야 그래.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 뽑으면 그런 사람 뽑지 마. 미국 앞에 너무 굴욕적으로 벌벌 떨면서 아니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4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자주 국방을 한다고 지금 그 정도인데 미국보다 아니 북한보다 우리가 40배나 더 경제 규모가 크면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자주 국방이 안 돼가지고 맨날 샘 아저씨 엉클 샘 그 바지간에 붙잡고 벌벌벌 떨면서 그 무기만 자꾸 갖다 사다 재는 게 그 돈 같으면 우리가 개발해야지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대한민국이 미국 무기를 안 사주는구나 해야 미국도 포기할 거라. 그래 안 하면요 계속 북한을 부추겨가지고 남한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남한에 미국 무기 팔아먹고 그거 하는 거지 뭐 미국이 우리가 예뻐가지고 뭐 내가 이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 또 실체가 어떤지 한번 따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면 또 뭐 여기 구독자가 막 또 뭐 이를 갈면서 도망갈 거라 뭐 뻔하죠 뭐. 진실을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진실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래도 저는요 아무리 10번 기분 나빠도 진실을 알아야 되고 진실을 추구해야 돼. 하여간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이렇게 자꾸 미루고 보류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저렇게 고립됐는데 아시는 대로 중앙아시아와 동구러파 역시 그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됐거든요.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발전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발전한다고 또 여러분 너무 빨리 발전하게 되면요 앞선 놈은 떼똥을 벌고 뒤에는 자살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연 15년째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야 1위. 빨리 발전하는 거 좋지만은 언제나 약한 자, 뒤처지는 자, 그 뭐 소위 말해서 루저 같은 사람들 꼭 동행을 하고 가야지. 뒤에서 자살하는지 말고 우리 앞으로 간다. 그렇게 가버리면은 그 사회가 파괴돼요. 자, 그래서 북한의 개혁 개방은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 볼 때 쉽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래도 희망을 다른 데 걸 수 없고 개혁 개방에다가 개방 개혁에다가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전쟁 이런 건 안 돼. 전쟁 뭐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 이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발전이 돼야 돼. 조금이라도. 그래야 희망을 갖거든요. 개방의 압력이 점점 더 가세되는 세상에서 끝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요. 문이 부서져 버리고 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 서독이 계속 두드리는데 동독이 문을 안 여니까 결국 문이 부서지고 벽이 무너지잖아요.
개혁을 하거나 개방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아픔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죠. 각오해야지. 그러나 그런 아픔이나 혼란을 두려워해가지고 끝까지 보수를 고집하게 되고 세국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어느 시점에서 내부에서 어떤 변혁이나 폭동이 날 수 있어요. 우리는 독일의 역사에서 동독이 불안하여 그 문을 열지 않았을 때 결국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요 직접 봐왔어요. 제가 하는 이런 말이 뭐 북한 사람에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금강산 그 관광 개발 파탄 내버리고 개성공단 파탄 내버리고 그런 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개방을 더 해가는 중에 점진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곤란한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끝장내고 파탄내는 쪽으로 그렇게 일관하니까 그들이 영원히 그저 문을 닫아버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이면서 약점이 있는데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혈농의수라고 피가 물보다 더 농도가 짙으다. 혈농의수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대한민국의 비굴하게 빌 붙는 것보다 중국에 붙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북한이 판단해버리면 통일은 물 건너갑니다. 생각을 해봐요. 한국 시장이라는 게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시장도 엄청나고 대륙을 뻗어나가면 무한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뭐 대한민국의 그 까불고 맨을 빨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대륙으로 중국을 손잡고 그냥 유럽까지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 틀어져 버리면 대화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가 되지만은 돌아보면요, 감정을 가지고 파탄내는 것은 쉬웠지만은 다시 금강산 그 개발이나 개성공단 그 회복은요 쉽지 않습니다. 경의선 철도 연결하는 사업까지 모든 걸 다 파탄냈던 사람들이 소위 이 나라 보수 세력들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도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잘했다는 거예요. 고 정주영 회장이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애써 닦아놓은 금강산 개발과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은요, 진보 정권이 나와서 기르던 옥동자 같은 트리오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딱 보니까 진보 진영에서 사랑스럽게 여기던 트리오가 마치 전처가 낳아놓고 간 자식들처럼 밉상으로 보인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어려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봤잖아요. 이거 만드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모처럼의 개방의 기미가 보였는데 그게 적어도 정주영이는요 몇십 년간 준비한 것이고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가 10년 공부가 10년 공들인 게 도라미 타불이 돼버렸어. 그냥 동독을 상대로 했던 그 서독의 자세를 보면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독은 또 북한처럼 악하지도 않았고 또 서독은 동독에 비하여 한층 여유를 가지고 그런 접근해 갔고 그 동독에서 무슨 말 하든지 그런 거 갚지 않고 끝없이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교류를 왕래를 점점 늘려가면서 양국 국민들이나 지도층 사람들 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오랜 시간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빨리 왔는데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양쪽 다.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종북 자빨 빨개이로 몰아버리고 이런 졸속한 심보를 가지고는요 영광스러운 통일 조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 고사작전 같은 그것도 제가 볼 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실효성에 있어서 멀지 않아 해이를 가지게 될 건데, 보면요, 북한은 혹독한 제재 하에서도 견뎌내는 실력을요,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10번 손들고 나왔어. 근데 한국 사람 안 돼.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리고 또 북한은, 은근히 도와주는, 뒤로 슬그머니 도와주는 그런 중국이라는 후견인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뭐 제재에 동참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고사되는 일은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전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결코 북한이 고사하거나 붕괴하거나 항복하고 나오는 그런 일은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 하려면 벌써 했지, 벌써. 지금은 핵폭탄 가지고 있는 입장에 그렇게 북한이 호라호라하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또 북한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만약에 말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속도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핵연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미사일, 이런 것이 만약에 개발된다면요, 그때는 미국도 겁을 안 낼 수가 없죠. 미국 아니라 누구라도. 만약에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그 핵무기가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 워싱턴 DC까지 공격하는 그런 것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요, 그때는 좀 달라지죠. 지금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 본토까지는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다 안 되면 빠지에는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 땅에 있는 오산이나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정도는요, 넉넉히 공격할 수 있잖아요. 핵무기 가지고. 뭘 가지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요, 그 오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권에 들어있으니까.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럼 우리 남한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고 북한이 적어도 변함없이 남한의 진심을 믿어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데 계속해서 삐라나 집어 던지고 빨리 북한 사람들이 들고 나가지고 김정은 체제를 끌어엎으라. 그래서 삐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 체제를 끌어엎지는 못하고 그런 거 보고 뭔가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까불다가 사람 죽기만 하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에 걸림돌만 되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북한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고 북한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에 도움이 안 돼. 그런 그 정도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떠들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정부 위에 덕정에서도 근무를 했고 금촌 그러니까 고양시죠, 고양시 금촌 그쪽에서도 미군 부대에 인수받아가지고 그래서 근무하면서 그 주변에 수색으로 나가면요 북한에서 알아온 삐라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삐라 보고 누가 사상이 변하거나 아무도 그래 안 해요. 아무 효과 없어. 이미지만 나빠지고 관계만 대화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남북이 어차피 싸울 것이 아니라면요 대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헌금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기부금 내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대통령 기간 동안에 뭐 볼 때 문재인 정부 지금 뭐 들어서 가지고 뭐 4년 차, 5년 차 이렇게 되고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죠. 그 기간에 뭐 할 수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글쎄 뭐 자기 국내 문제도 코가 석자라 지금. 하루에 2,000명, 3,000명 막 죽어 나가. 미국은요, 매일같이 9.12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 하루에 3,000명 죽으면요, 매일같이 9.12 사태 벌어지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그래서, 북한도 뭐 북한이지만, 아직 우리가 방위비 문제도 협상이 안 됐잖아요. 아니,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리 돈을 좋아하지만요, 우리나라의 그 자체 방어력이 옛날보다 우리가 많이 향상됐잖아요. 그럼 방위비를 인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깎아야죠. 다음에 10%라도. 그 협상장에 누가 나를 삼아서 날 보내라 그래. 대한민국 국군이 옛날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자체의 국방력이 많이 향상됐고 미군은 많이 철수했으니까 방위비를 해마다 10% 깎아가지고 10년 안에 철수해라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뭐 안 나가려고 사정하고 가지. 뭐 하려고 13% 올려주는 뭐 하려고. 나는 문재인 정부 하는 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뭘 13% 올려주기는 13% 깎아야지. 그리고 또 미국 무기를 빨리 안 사줘야 돼요. 그래야 방위 문제를 가지고 그런 장난 안 치지.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본주의면 돈밖에 모르는 놈들인데 그런 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 미국 앞에 굴욕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탑 10, 탑 12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미국 앞에 굴욕적으로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그리고 미국이 지금도 IMF 이후에 한 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가져간 돈이요. 매년 50조, 60조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정말 미국 사람에게 있어서 한국은요, 잘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암양이야. 순한 암양. 나는 그래서 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줏대머리를 가지고 당당히 할 말 해가면서 해야지. 너무 쉽게 예스만 하니까 저는 북한이 그렇게 쉽게 개방이나 개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김대중 노무현 때 햇볕 정책으로 쭉 이어갔지만 이명박 박근혜가 파탄을 내고 나니까 새롭게 이제 하려면은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다 했다고 봅니다. 별로 할 게 없고 그 다음 정부,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때 만약에 한번 잘못되면요. 그때는 정말 이제 통일 같은 거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그런 기로에 섰다고 봐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잘. 나이가 들어가는 게 자꾸 초조해지고 하다못해 금강산이나 아니면 개성이나 그런 데 평양까지 못 가더라도 말이에요. 백두산은 2번 갔다 왔어요. 저도 어떻게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땅을 갖다 중국으로 해서 가야 되냐. 자, 어떤 오늘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이 또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싶은 어떤 주제나 그런 관점이 있다면은 또 성실히 써주시면은 저도 읽어보고 또 다른 내용을 같이 준비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